국내외적 경기 침체와 함께 촉발 지진이라는 인재가 겹치면서 포항의 지역 경제 활성화는 여전히 중요한 현안 문제입니다. 이에 포항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사업 활로 개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 7일에는 2차 전지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자유 특구 신청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7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 자유 특구 신청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규제 자유 특구 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및 인근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17일 포항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이 규제 자유 특구 1차 협의 대상에 선정되면서 포항시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는 5월 말 중소벤처기업부로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는 7월 중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포항시는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될 경우 2차 전지 관련 기업 유치로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지역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 자유 특구와 포스텍, R&D 연구소, 방사광 가속기를 연계한 지역 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제260일의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6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해남, 김정숙, 박희정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시작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16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박희정 의원을, 부위원장의 이영옥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1조 8,345억 원에서 2,675억 원이 증액된 2조 1,020억 원이 제출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성동 국유재산 부지 매입, 흥해 특별재생사업 등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우리시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 중심, 경기 부양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의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이어 15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8일 경상북도와 함께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어르신 1000여 명을 모시고 제47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퇴색해가는 효행 문화를 되살리고 우더른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효행자 표창, 축하 공연, 청춘 사진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포항시는 9일 제1회 경상북도 권역별 인구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구 변화 전망에 기초한 경북 동해안권 도시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대토론회에서는 인구 다운사이징에 대응하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제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2040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등 자생적인 노력이 출생률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9일 귀농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바나나 체험농장 개장식을 가지고 3천여 명 규모의 체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체험농장 개장으로 흥해 지역의 방문객 증가를 기대하고 바나나라는 아열대성 대체과수 재배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역 과수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흥해 지역 바나나 시범 농장을 시작으로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특화 공모 사업 등을 적극 유치해 약 10만 평 규모의 아열대 대체과수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지진 특별법안에 대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과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2건의 지진 관련 특별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시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지진 특별법안에 대한 설명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유토론이 펼쳐졌으며 국가주도 도시재건, 경제활력복원 등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개진됐습니다. 지난 11일 포항 종합운동장에서 제24회 형산강 사랑 시민 걷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형산강과 포항운하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포항의 모습과 함께 진행된 이번 걷기대회는 개막 공연과 포항 희망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로 참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 포항시 승격 70년을 기념해 포항, 희망을 걷다라는 슬로건으로 포항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며 코스 주변 환경 정화 활동으로 형산강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지난 어린이날 연휴 동안 아주 특별한 축제가 펼쳐졌는데요. 제2회 포항 거리 예술축제가 송림 테마거리 및 해안도로에서 열렸습니다. 쉽게 접하기 힘든 다양한 거리 예술 공연부터 작품 전시까지 그야말로 각종 문화 콘텐츠의 집합소였는데요. 시민과 함께한 문화도시 포항의 생생한 현장, 포항 포스팅이 다녀왔습니다. 일상 속 평범했던 거리가 예술의 무대로 변신하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상상이 포항에서는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포항 거리예술축제가 한참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 신나고 즐거운 현장으로 함께 출발해보시죠. 출발! 포항 도심 속에서 열린 특별한 예술. 발길 닿는 곳마다 예술 공연들이 펼쳐진 3일간의 축제. 올해 2회째를 맞아 더욱 업그레이드된 포항 거리 예술축제를 만나봅니다. 포항시 남구의 송도 송림 테마거리. 지역의 거리 공연 활성화와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선보이기 위해 포항문화재단이 자체 기획한 전국 유일의 거리예술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평범했던 거리가 아주 멋지게 변신을 했습니다. 송림 테마 거리가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2회 포항 거리예술축제 어떤 축제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포항 거리예술축제는 저희 포항문화재단에서 자체 기획한 행사이고요. 기존의 실내 공연장에서 했던 공연들이 야외 공간으로 나와서 공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야외 공간이 특별한 장소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손쉽게 볼 수 있는 뭐 이런 공원도 있고요. 도로라던가 공사장 같은 곳도 충분히 공연 무대로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공연들을 일상의 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멋진 공연들을 일상 속의 거리 속에서, 일상 속의 풍경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살짝 듣기로는 작년보다 훨씬 더 다채로워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공간이 작년에 저희가 여기 있는 송림 테마거리에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 앞쪽에 있는 해안도로까지 확장을 했거든요. 두 번째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좀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사전에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뭐 연극이라던가 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워크숍을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공연을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했습니다. 개막 프로그램 우아한 거리, 길 위의 만찬을 시작으로 국내외 21개의 거리 공연 작품을 비롯한 사진전, 쉼터존, 놀이체험존, 플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그림 같은 공간에서 너무나 행복해 보이시는데 지금 뭐 하고 네. 계신 거예요? 네. 저희 아이랑 체험했는 거 쉬면서 사진 보고 있었어요. 포항 거리 예술 축제 좀 전체적으로 즐겨보니까 어떤 네. 거 같으세요? 공연을 저희가 여기서 하는 공연들이 수준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 평소에는 그런 공연 찾아다니면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대별로 한 자리에 다 모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평소에 보기 힘든 공연들도 보고 아이랑 같이 이렇게 산책도 즐기고 소풍도 할 수 있어서 지금처럼 긴 연휴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주목할 점은 공연 프로그램만을 선보였던 작년 축제와는 달리 올해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는 것인데요.
멋진 공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원래부터 공연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일반 고등학생 재학 중입니다. 고등학교에.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거리극에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포항문화재단에서 이제 거리극을 한다는 포스터가 붙었고 워낙 연기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하면 좀 새로운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축제 자체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하셔서 연습하시고 또 공연하면서 자신이 공연자가 돼서 무대에 서면 또 소감이 기분이 다르니까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자, 보고 뛰세요.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거리 공연의 주인공이 되어 축제를 한층 더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데이트도 즐기시면서 포항거리예술축제 즐겨보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나요? 날씨도 좋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공연도 볼 수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공연장도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그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산림욕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도시, 숲, 바다의 야외 공간이 무대가 되고 작품이 되는 포항거리예술축제. 3일간 이곳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거리 공연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은 지금껏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신선함과 재미로 가득했습니다. 아름다운 포항의 거리와 멋진 공연 예술이 함께하는 포항거리 예술축제,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눈과 귀가 호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대로 힐링했는데요. 매년 더욱더 다채로워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포항거리 예술축제. 벌써부터 내년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포항거리 예술축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제2회 시민 콘텐츠 제작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양방향 소통을 위해 포항시와 관련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민 DJ 등 제작기술 분야와 출연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 기간은 5월 13일에서 27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홍보담당관 영상미디어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